안녕하세요. 재활 트레이너 큐어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뇌 손상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한쪽 팔다리의 감각 기능이 저하되거나 힘이 빠지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움직임의 장애로 인해 보행이나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에 앉아 계셔야 하기 때문에 특히 올바른 자세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질환 발병 초기에 신체 압박으로 인한 욕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욕창이 발생하면 몸은 몸대로 고통스럽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런 욕창 발생의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신체가 눌려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인지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인지라는 것은 기억, 사고, 판단, 감정 등 그 자체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나타나는 양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임이 마음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손상 환자분들에게서 우울증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발생하는 우울증을 잘 잡지 못하고 길어지게 되면 향후 힘든 재활 운동에서도 동기부여가 저하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체계가 잘 잡혀진 병원의 경우 정신과와 협진을 하거나 재활 심리 상담사들이 상주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의 심리적 지지와 응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삼킴장애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의식 저하로 인해 L튜브라고 흔히 얘기하는 콧줄을 삽입해 놓았을 겁니다. 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 공급을 위해 적용해 놓은 것이고요. 추후 의식이 돌아와서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자꾸 걸린다거나 삼키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삼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뇌질환 환자에게서 비디오 투시 검사 등과 같은 도구적 검사에서 64에서 78%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언어장애 역시 나타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어증은 대화를 나눌 때 알아는 듣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운동성 실어증과 말은 잘하지만 말의 앞뒤가 안 맞고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감각성 실어증 또는 유창성 실어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글로 써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로도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단순히 구강 쪽에서의 혀나 입의 마비로 인한 움직임 장애로 인해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구어 장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뇌질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치료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시기는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시기에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는 물리, 작업, 인지, 연화, 일상생활 동작, 로봇, 언어, 수치료 등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발병 후부터 일주일까지는 급성기, 일주일 후부터 6개월까지는 아급성기, 그리고 6개월 이후는 만성기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점선에서와 같이 급성기 중반부터 손상과 기능의 회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록색 점선을 보시면 급성기 후반에서부터 뇌의 가소성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 후 6개월까지의 재활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급성기에서 만성기로 갈수록 그래프는 완만해져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의 내용으로만 보면 초기 재활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6개월부터 만성기의 재활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냐? 라는 물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 제목들처럼 만성기 뇌손상 환자분들에게서도 적절한 치료적 중재가 들어갔을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치료적 중재는 빠를수록 좋다. 두 번째, 만성기에도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정보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활 초기에 너무 과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과정에서 뇌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한 운동은 주로 환자나 보호자의 조급함과 정확하지 않은 운동 정보들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초기 뇌손상 후에 서서히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강한 강도의 운동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 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환자의 마비된 팔, 다리를 많이 주물러 주세요 라든가 다리에 힘이 약간 들어가니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같은 병실에 계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시냐면 어떻게 보다 많이에 초점을 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 다리를 무조건 많이 주물러 주시고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실 경우 지속적으로 주물러 주다 보면 통증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연습하시는 경우 손상된 칙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하기 편한 덜 손상된 쪽으로 힘을 더 주셔서 나중에는 그 부분이 운동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민감해질 수 있고 좌우 근력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뇌질환 환자에게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받고 과도한 운동을 적용해 주시는 것을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다른 환자분들이 하시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에게 필요한 운동법을 배워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능 회복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른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치료사가 환자분에게 맞는 올바른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환자분께서 자꾸 시도하려고 하셔야만 제대로 된 뇌 가소성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6개월 이상 지속한다고 했을 때 몸에 익혀져서 습관화가 될 것이고요. 습관화가 될 정도면 이를 운동학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동작이 학습되어 1년 이상 만성기에 들어선 뒤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담당 치료사가 올바른 동작을 알려드리면 얼마나 이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학습되어진 운동과 패턴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도표에서처럼 만성기 이후 환자들의 변화량이 적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하고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움직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큐어맨TV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초기 뇌손상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 뇌손상 환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활 트레이너 큐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